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30대가 되었을 때, 30대 뭐 초반이든 중반이든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인생이 서서히 이제 좀 안 풀리고 망하고 있는 징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뭐 제가 뭐라고 인생이 망한다고 이제 정의를 할 순 없지만,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조금 인생이 갈수록 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실에 기반 없이 이제 30대가 돼도 다른 꿈을 찾겠다면서 일을 멈추는 선택이 있다면 이런 시기가 더 이상 뭔가 탐색을 해도 되는 20대와는 달리 책임과 시간이 동시에 압박해오는 구간이기 때문인데 30대에는 자산을 쌓고 경력을 축적해서 이런 복리처럼 어떤 나의 능력치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성장시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소득 활동을 중단을 한 채 막연한 가능성만 쫓으면 경력의 연속성이 끊기고 시장 가치가 하락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월급이 올라가거나 어떤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대학 졸업을 하고 갑자기 대학원을 막연하게 간다거나 그것도 이제 전공과 무관한 쪽으로 문과 쪽으로 갑자기 일을 하다가 방향을 트는 것이나 이제 뭐 공시 준비나 행시 준비를 너무 과도하게 오래 하면서 애매하게 이 준비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들이나 뭐 예술병에 걸린다거나 너무 당연하지만 생산성이 없는 준비 기간으로 하루하루가 없어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특히 경제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영원히 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축은 줄고 불안은 커지고 자존감까지 흔들리기 쉽고요. 물론 방향의 전환이나 새로운 도전 자체가 문제는 절대 아니지만 최소한의 현금 흐름과 계획 없이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기대만으로 버티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30대에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꿈을 이 현실 구조 안에 넣어서 설계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를 완전히 내려놓고 막연한 탐색에만 머무는 선택이 이제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인 구간에서 스스로 이런 어떤 복리의 기회를 끊어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 서서히 어쩌면 망가지는 신호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30대가 또 인생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너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인데요. 이 시기에는 단순히 벌고 쓰는 단계가 아니라 자산을 본격적으로 쌓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돈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든 나중에는 결국 다 후회하는 선택이 되는데 월소득의 대부분을 소비로 써버리거나 저축이나 투자가 거의 남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눈덩이처럼 벌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최소 50% 이상을 저축을 하거나 투자로 돌려서 자산을 쌓아야 이런 복리 효과가 작동하고요. 예기치 못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현실에서는 주거비나 차량이나 외식이나 취미나 뭐 여행이나 구독 서비스나 뭐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지출이 늘어나면서 남는 돈을 모으는 구조가 아니라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구조로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소비 중심으로 굳어진 생활 패턴은 소득이 올라도 함께 상승한다는 것인데 결국 자산은 쌓이지 않고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30대에는 소득의 크기보다 자산 축적 속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소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안정성을 잠식하는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3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도 학자금 대출을 아직 갚지 못했거나 최소 뭐 5천만 원 정도의 순자산 이런 이제 부채를 빼고 나서 이제 이 정도의 현금이 없다면 그거 역시 재정 구조를 점검해야 할 좀 적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거는 그래도 뭔가 1억까지는 말하긴 애매하고 이제 뭐 3천만 원 정도는 뭔가 다 있을 것 같고 이런 개인적인 어떤 기준을
세워봤는데, 그 과거에 이제 5천만 원을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인생관을 얘기할 때도 이런 5천만 원을 모아가면서 느끼는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는 단순 소비 단계가 아니라 자산이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이제 빚이 남아있거나 순자산이 거의 없다면 그동안 소득 대비의 저축률이 낮았거나 지출 구조가 과도했거나 아까 말했던 이제 이제 소득 활동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어떤 나의 길을 찾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런 소득 자체가 정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특히 30대 후반 같은 경우를 보면 결혼이나 주거나 뭐 이직이나 창업, 뭐 건강 문제 같은 등 큰 결정을 마주할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여서 최소한의 안전 자산이 없다면 선택지가 크게 제한됩니다. 중요한 거는 비교가 아니라 구조인데, 이런 남은 빚 규모나 금리를 또 봐야 되고, 월의 상환 비율, 뭐 순저축률을 계산해서 현금 흐름을 재설계해야 하죠. 그냥 빚이 있다면은 그게 금리가 낮은 뭐 이제 학자금 정도면은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게 맞고, 다른 쪽에 이제 돈을 모아가는 게 맞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소비를 줄여서 저축률을 올려야 되는 건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소득을 늘릴 전략을 병행하면 충분히 이제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30대 중후반에 자산이 부족한 상태가 이제 끝이 아니라 경고등에 가깝고, 이 시점에서 뭔가 상태를 바꾸면 40대의 궤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투자 공부에 소홀한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투자로 돈을 다 잃고 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투자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미래의 노후 준비를 거의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죠. 내가 만약에 뭐 근로소득이 많아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은 생애 주기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에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로 적용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30대에 접어들었는데 투자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절세 계좌나 개인연금 같은 노후 준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금에만 자산을 묶어두는 이런 장기적인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예금은 원금 보존과 유동성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 구매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예금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맞고요. 특히 30대에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복리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에 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이나 절세 계좌를 활용하지 않으면 단순 수익률 차이뿐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장기 격차가 벌어지겠죠. 물론 모든 사람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산 배분 개념과 위험 관리 원리를 좀 이해하고 예금과 채권과 뭐 주식이나 연금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돈을 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목적에 맞게 돈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예금만으로는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도 성장을 만들기는 정말 어렵고, 노후 준비를 미루는 선택은 결국 미래의 소득 공백을 현재의 편안함과 맞바꾸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한 연구에 따르면 투자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후 자산을 보면 대략 한 3.6배가 차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노후 자금으로 2억의 현금 흐름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의 3.6배인 7억 2천만 원이라는 것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른 결과가 맞죠. 그리고 이게 일과 관련된 내용인데, 30대에 나는 이 회사에 평생 다닐 거라고 믿고 홀로 서기를 준비하지 않는 태도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취약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수익과 효율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산업 변화나 뭐 경기 침체나 구조 조정이나 기술 대체 같은 외부 변수 앞에서 개인의 충성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요. 근데 별도의 기술 확장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고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투자 자산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득원은 단 하나로 고정이 되는데, 그 하나가 흔들리는 순간 삶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겠죠. 특히 30대는 시장 가치와 전문성을 키워야 할 시기인데, 회사 울타리 안에서만 통용되는 능력에 의존한다면
나중에 밖으로 나왔을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가정은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안정은 착각에 가깝죠. 진짜 안정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뭔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역량과 자산과 그리고 선택지를 확보해 두는 데서 나옵니다. 3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이 정말 힘들고 인생이 쉽지 않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 시기만큼 그나마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준비할 수 있는 체력이 없고 머리도 사실 돌아가지도 않는데 30대라면 어쩌면 가장 건강하고 빠릿빠릿하고 두뇌회전과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을 읽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데 꽤 괜찮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절대 오만하거나 자만할 만큼 대단한 나이라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이렇게 30대 인생이 서서히 망하고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